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였죠.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경남 김해의 봉화마을이었습니다. 15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숨진 것, 그래서 김해 봉화마을 또 양산의 부산대병원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노무현도 이제 죽었고 또 노무현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검찰에서 진술도 했고 그 혐의로 수사가 있었죠. 박연차 회장, 김해의 박연차 회장도 이제는 숨졌습니다. 그 많은 보도가 오늘 잇따랐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모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이 노무현 그 사저에 서재가 있습니다. 노무현의 서재에 문재인, 이재명, 조국, 그리고 김경수 이렇게 4명이 모였습니다. 그 4명이 모여서 손을 잡고 찍은 사진까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문재인이 초청을 해서 이재명, 조국, 김경수 이렇게 4명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게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에게 이재명, 조국이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두 사람이 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문재인이 이 두 사람에게, 이재명, 조국에게 이 두 당이 여러 가지 공약이 또 정책이 같은 것이 많다. 그래서 이걸 모두 협의를 해서 연대를 해서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 두 사람 말이 똑같습니다. 이재명과 조국 약속한 것이죠. 기자들에게는 오늘 이렇게 4사람이 모여서 환담한 것 어떻게 밝힐 거냐 약속을 했던 거죠. 문재인, 이재명, 조국, 김경수입니다. 김경수를 여기에 끼워 넣은 것은 문재인이 김경수, 이재명, 조국 다음에 야권 지도자로는 김경수가 적합하지 않느냐. 문재인이 이 뜻을 밝힌 것이고 이재명이 중심이다. 지금은 민주당. 노무현이 숨지고 난 다음에 문재인은 사실은 정치적 역량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뒷배로 노무현의 영향력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일으키면서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재인이 생각한 것이 조국이나 김경수였습니다. 그런데 조국, 김경수 모두, 김경수는 드루킹, 조국은 입시 부정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치고 들어온 것이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뚱맞은 후보였죠. 이런 이재명을 모두 문재인도 싫어했고 조국도 싫어했습니다. 김경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를 차지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차지해버렸죠. 지금 조국이나 김경수도 서로가 경쟁하는 처지고 서로 감옥도 갔다 왔고 감옥도 가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경쟁해야 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지금도 친문, 친명해서 티격태격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 감옥에 갔다 왔거나 감옥에 갈 예정이거나 또 피의자들입니다. 또 피의자가 될 사람이거나 문재인, 이재명, 조국, 김경수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수, 김혜경까지.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약속한 듯이 두 사람 모두 기자들에게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공약이 많으니까 연대해서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 이 말 속에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별로 좋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입장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검찰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이 지금 문다혜에 대해서 또 김혜경에 대해서 이 수사 내용이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검찰이 달라진 것이죠. 먼저 문다혜입니다. 문다혜가 경호원과도 수천만 원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이런 금전 거래를 했을까? 문다혜가 경호원에게 돈을 보내기도 했고 경호원이 문다혜에게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중앙지검에서 흘러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문다혜가 2019년 5월에 서울 영등포에 다세대 주택을 구입을 합니다. 그 1년 전에 5억 1천만 원에 서울 구기동 빌라를 팔았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억 5천만 원을 더해서 7억 6천만 원으로 영등포구에 다세대 주택을 구입을 합니다. 모두 이 지금 문다혜의 가족들이 태국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태국에 있으면서 이 서울에 집을 구입을 했다. 여기에 경호처 직원이 개입을 한 것이다. 이 돈 거래도 이 문다혜가 주택 구매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돈 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이 돈 거래는 뭐 청와대의 특활비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이미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처장입니다. 모두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문다혜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원지검입니다. 김혜경,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에게 5천만 원대의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이 5천만 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김혜경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일 때 의전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3년 동안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배임 혐의다. 5천만 원. 이건 이미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 김혜경이 초밥, 식사비 이런 걸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2천만 원. 또 과일값도 업무 추진비로 결제를 한 것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에 배임 혐의를 적용을 해서 다음 달에 이재명 부부, 이재명과 김혜경을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한다. 이런 방침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지금 엊그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의 그 법인카드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죠. 배소현이 나와서 그동안에 자기 진술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모두 알아서 결제를 했고 김혜경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김혜경이 돈을 자기가 현금을 배소현에게 줄 것 같으면 자기가 식사비를 결제하면 되는 일입니다. 왜 배소현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또 나중에 그 돈을 배소현에게 김혜경이 줍니까? 이게 지금 앞뒤 말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 재판정에서도 재판부가 이 배소현에게 4번의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도 배소현은 위증의 각오를 하고도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자기가 모두 덮어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재명과 이 김혜경 부부를 이 법인카드 부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이건 모두 묶어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소환도 필요하면 해야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기소를 할 것이냐? 법인카드 유용 부분, 배임 혐의 전체를 엮어서 다음 달에 기소를 한다. 소환, 한번 필요하면 소환 조사도 해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특히 소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검찰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총선 이후에 검찰이 달라진 만큼 이재명 조국도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총선 이후에 이재명은 이제 김혜경의 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보듯이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증인들이 또 당사자들이 이화영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대놓고 그동안 하던 진술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총선에서 이겼다. 이제는 밀어붙이자. 완전히 혐의가 없다. 또 혐의가 자신이 다 덮어 쓰겠다. 배소영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영, 이재명 변호사가 재판부를 협박까지 합니다. 이게 지금 공범으로 되어 있는데 이화영의 1심 판결을 연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재판이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는 이재명이 걸려있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다.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를 합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2심 판결이 모두 났고 대법원 판결 중인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합니다. 조국의 입시 부정,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합니다. 황운하도 1심 판결이 모두 나왔는데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 검찰이 모두 조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사법부는 바보입니까?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사법부 판사들이 이 실형을 때렸습니까? 징역 2년, 징역 3년 이렇게 때린 겁니까? 그냥
막갑합니다. 이제는 막 가는 겁니다. 검찰을 공격하고 자기들의 구속을 피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거짓말로 뒤집어 엎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를 장악했으니까 무슨 짓이든 하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검사들, 필요하면 판사까지 또 장관들 탄핵을 이제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검 법안 쏟아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끝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국면이죠. 문재인은 어제 조국, 이재명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김경수까지 4명. 문재인이 모두 연대해서 공약이 비슷하니까 연대해서 성과를 내라. 특검 또는 탄핵을 쏟아내서 윤석열 정부 끝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자기에 대한 지금 수사, 문재인 회고록으로 촉발이 됐죠. 문재인의 혐의는 차고 넘칩니다. 김정숙의 타지마할 그런 사치 옷을 산 것, 이 청와대 특활비로 문다해까지 지금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문재인으로서는 초조할 겁니다. 빨리 끝장을 내자라는 것이죠. 빨리 결국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개헌은 쉽지 않을 것이다. 탄핵을 무기로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개헌도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 임기 단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자기도 살 수가 없고 조국, 이재명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승부를 걸어야 하고 그 다음 차기로는 김경수가 어떻느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과 조국이 있는 자리에 김경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죠. 문재인과 이재명, 조국은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지금 검찰에 의해서 자기들이 모두 죽을 판이니까 모두 구속되고 모두 끝장이 날 판이고 김경수는 이미 징역형을 살았고 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 힘을 합쳐서 탄핵 정국으로 빨리 가져가자. 윤석열 정부 임기를 단축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처하는 여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이 총선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걸 악용해서 홍준표가 계속해서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모두 계산이 다릅니다. 이재명은 조국들을 빨리 구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지은 죄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재명, 문재인 가족을 보면서 저 문재인 빨리 잡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살았으면 좋겠다. 김경수, 조국 서로서로 정치력이 없는 것들이 문재인의 영향력으로 정치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서로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제휴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조기 단축에 이 4사람이 모두 합의를 한 것이고 문재인이 그걸 지시한 것입니다. 지시 또는 부탁한 것입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여권에서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여권에서 현재 황우여 지금 비대위 체제로 이 민주당이 이 공세에 정치적 메시지로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 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이 이렇게 제대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 정치적 외풍을 막아줄 이재명, 조국은 연일 검찰을 때려 패는데 이걸 외풍을 막아줘야 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메시지 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한동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는 모습이 연출돼야 되는 까닭입니다. 윤 대통령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이재명, 조국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만나는 이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지금은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동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전당대회 출마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 협의하고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그건 성숙된 관계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발탁을 할 때는 개인적인 신뢰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잘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손을 잡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서로가 필요하고 굉장히 서로를 인정한다라는 모습으로 이 보수 우파 국민의힘 지지층에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정치적인 것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총선 이후에 50일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뭐 서로 밀당입니까? 밀고 당기기 언제나 있을 수 있죠. 이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홍준표라든지 김웅이라든지 각종 분탕질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렇게 손을 잡고 윤석열 정부 조기 단축을 노리고 탄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지금 여권에서 전혀 대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결단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